네, 개인이 1조 4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장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하고 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준비해 볼 텐데요. 하창환 헤르메스닥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리뷰해 봐야 될 종목이 있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요. 조일 알미늄. 그때 네. 목표가가 3,250원이었거든요. 어제장에서 3,910원으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날 당일의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네. 일단은 이 좀 좋은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차 밴더 중에 하나의 사마 알루미늄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에 좀 급등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채널링이 좀 됐었습니다. 이게 요 3월과 4월 달을 보시면 네. 조일 알루미늄, 그러니까 사마 알루미늄 쪽이 먼저 급등이 나오고 그게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쫓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승력을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동안에 조일 알루미늄은 전혀 올라가지 못했죠. 네. 이게 1차 밴더와 2차 밴더의 조금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밴더 쪽이 보다 더 2차 전지 쪽 사업과 연관되기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먼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국내 상장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일 알루미늄이 1차 밴더로 좀 유일하고 점유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채널링이 될 확률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일산과의 이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 조정은 나오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주가의 흐름들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전고 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뭐 포스코 쪽에서의 목표가 또 상향이 네. 또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뭐 TCC 스틸부터 시작해서 이런 알루미늄과 뭐 이런 배터리 셀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실적 발표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살필 게 정말 많은 이번 주인데요. 자, 오늘은 시간외 특징주,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 이륜 전기차 1, 2위에 공급을 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일부 2차 전지주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인테크는 상한가,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도 5.91%, 미래 나노텍은 4.55%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봉 LS는 이 장 마감 후에 127조 원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 소식을 알렸죠. 이에 따라서 9.91% 오른 모습입니다. 시간에 일부 치매 테마도 오르면서 영향을 받았죠. 펩트로는 4.52%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은 대한항공에 집중된 모습이죠. 1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장거리 노선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6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필요합니다. HST 엔진은 역시 6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메탄올 선박 엔진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성광밴드는 국내 대표 피팅 업체로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 들어오고 있고, 재룡전기는 전기 장비 관련주에 관심이 이어지면서 역시나 상승 탄력과 함께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SK네트워크스에 24거래일 연속 집중을 하는 모습이죠. 데이터 관리사 엔코아를 인수한 게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텍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업황의 영향이 크고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5거래일 연속, 진성TC도 5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관심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마알루미늄을 LIB 양급 집 전체 판매 확대한다고 한 소식 때문에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다양하게 보니까요. 굉장히 또 욕심이 나는 종목들 많은 것 같은데 시간외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인테크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잘 안 갖고 오는데
조금 뭐 이슈나 이런 거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에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와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업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제 7월 14일에 급등이 나왔는데 요때 이제 조금 유의미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작년 매출액의 한 70% 정도 해당하는 좀 대규모 2차 전지 관련된 수주가 나오면서 좀 기염을 토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의 주력 고객사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가 하반기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상 이전에도 좀 소개해드렸던 뭐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다 네. 이제 하반기에 그런 추가적인 낙수 효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또 상당히 조금 매력적입니다. 과거에는 뭐 LG 디스플레이 좀 주력으로 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 업체들의 수주나 뭐 이런 고객사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섹터도 사실상 업종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양 부분을 다 잡을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올 때 이게 얼마나 조금 더 쏠려줄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간외 상한가 종목은 사실 잘 이제까지는 제시를 안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접근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쪽에서 앞서 이제 좀 목표가 상향 얘기를 좀 드렸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핑퐁을 하겠죠. 근데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든지 뭐 수주가 좋은 종목,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주가도 뭐 3월, 4월부터 계속 언급드렸지만 이게 뭐 벌써 10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나인테크도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의 상한가가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거래일에 7%가 넘게 빠졌었는데 거래량이 별로 이렇게 없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냥 그 이전 날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네. 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선정을 해봤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한가긴 하지만 뭐 바로 시초가에 쫓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3,750에서 3,900원 사이로 여기에 이제 최근에 좀 박스를 만들었었던 요 사이에서 들어오면 네. 사는 거고 안 들어오면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1차로 4,300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4,500원대까지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아랫단에 좀 슈퍼 매물대들을 계속 좀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여기 좀 돌파를 할 때는 이전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었던 이런 흐름으로 좀 거래량이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은 4,500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4,300원 여기 이제 슈퍼 매물대 또 2차 슈퍼 매물대 하단 라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4,500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5,000원대까지는 진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좀 염두하셔가지고 2차 목표가 뭐 추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3,4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매수 자체가 조금 갭을 띄워준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지금 매수가도 유념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잘 지키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00원대 슈퍼 매물 뚫느냐 뚫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니까요. 흐름들 잘 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를 또 들고 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HD 현대엘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뭐 변압기 쪽은 다 들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거래일에 드디어 좀 실적주들에게
약간의 좀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뭐 네. 엔터도 그랬고요. 그래서 실적주들의 좀 긍정적인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변압기 쪽은 뭐 이전에도 계속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길고 그쵸.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2차 전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기차가 잘 돼야 되고 전기차가 잘 되기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면 변압기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출 데이터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고 수주잔고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도 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설치량이 네. 뭐 한 10년 뒤 보면 지금보다 8배에서 10배는 최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알파로 붙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작기는 하지만 배당 성향과 배당 총 금액 자체가 3배가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가 고가라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전거래일에 HD 현대일렉트릭도 거의 두 자릿수 올라갔고요. LS 일렉트릭 거의 상가 근처까지 그렇죠.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LS가 상승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변압기는 실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정리드릴게요. 네, 전기 장비 관련주들 주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제 네. 52주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벌써 주가는 한 40-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가 되면 뭐 위치는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우상향 해주면 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2만 원부터 2만 8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4천 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7,6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상 2차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이긴 한데 뭐 지금 시장이 약간 너무 좀 왜곡 현상이 좀 조금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 정리하셨다가 재진입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기관 수매수 특징주 가운데 탑픽 꼽아 주시겠습니다. 네, 진성 TC를 보겠습니다. 네. 뭐 건설기계 쪽도 계속 강조를 좀 드렸는데 사실상 뭐 빠른 거는 두산밥켓이라든지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쪽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매출 비중도 그쪽이 훨씬 더 높지만 일단은 뭐 캐터필러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네. 미국 기업이 약간 주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진성 TC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다 천장권 뚫고 거의 우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야 막 전고점을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발로 보더라도 충분히 좀 상승의 룸은 좀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연봉으로 보셨을 때도 이제 최고점이 돌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17,300원이 역대급으로 2000년부터 하더라도 최고가인데 그 부분 뚫어주는 지금 라인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95% 이상의 주주들이 다 수익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전망이 지금 상당히 조금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광산 채굴 특히나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광산 채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넓어질 것 같고 뭐 캐터필러 외에 이제 뭐 존디어라든지 기타 쪽으로도 이런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쪽이 좀 변수이긴 하겠지만 저는 하반기 쪽에 중국 쪽에서 이런 건설기기까지 좋아진다고 한다면 양 날개가 추가로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뭐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매매 전략도 힌트 좀 주시죠. 주가가 전거래를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5,8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500원 보고 있고요. 선절 라인은 12,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증권사 추정 전망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17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오늘 주요 기업 12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SK 하이닉스부터 볼 텐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5.1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조 1,920억 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이 되면서 2조 9,004억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HBM과 고용량 메모리 휴가 확인이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업황의 장기 침체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는 2조 7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마이너스 15.52% 기록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905억 원 그리고 마이너스 47.11%가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판매 가격 하락으로 매출 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 동기 대비 23.89% 오른 8,071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4.34% 오른 2,279억 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 전망됐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12.5% 오른 40조 4,985억 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0%대 오르면서 3조 8,844억 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힘으로 수익성 개선을 예고한 삼성물산부터 볼 텐데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2.58%, 영업이익은 10.17%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도 볼 텐데요. 매출액은 4.64% 오를 걸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과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22%대 매출액 오를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은 더 크게 오르면서 105%대 확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규 수주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갔습니다. GS건설은 15.84% 오른 매출이 예고가 되고 있지만 적자 전환을 함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 관련 비용이 실적의 걸림돌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LG 이노텍부터 볼 텐데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4.6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5.14%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15.69% 내릴 것으로 매출액은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방 산업의 강도 높은 재고 조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은 마이너스 7.27% 매출액 예고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67%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마이너스 0.22% 예고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377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복세가 관건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 전망치 브리핑 준비하다 보니까 네. 탑픽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 가운데는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영업이익 쪽이 엄청나게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뭐 단발성 이슈만 아니라면 뭐 영업이익률 10%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다 제외하더라도 네. 사실상 지금 정도의 이런 수출 데이터, 뭐 수출입 동향 가서 보시면은 자동차 부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작년 대비 네.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반기에 이 자동차 섹터의 전망은 상당히 갈리고는 있지만 저는 1분기에도 사실 자동차 출하량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작년 하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국내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사실상 출하량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만 되더라도 주가가 지금 위치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네.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다 떠나서 주가의 상방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단기 박스권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지금 단기 박스권 쪽에서의 지금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차죠. 뭐 이제 하반기에 산타페라든지 뭐 내년에 아이오닉 7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유럽 지역에서도 아이오닉 5와 6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기사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출하량 증가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뭐 지금 시점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 26만 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0만 원인데 뭐 중기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19만 1,500원에서 19만 8,000원을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만 4,000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뭐 손절이 아니라 2차 매수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늘 그 시장 인사이트에 놀라는 우리 부장님의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